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특별한 전시를 보러 왔는데요. 본격적인 전시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오늘 저와 함께할 임혜경 학예연구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조선 왕실의궤 하면은 왕실 행사들을 잘 기록해서 책으로 엮어놓은 기록물이잖아요. 그리고 세계 기록유산으로도 등재가 돼 있고. 근데 오늘 우리가 볼 그 외규장각 의궤는 뭐가 다른 거예요? 네, 이 조선왕조 의궤 중에서도 한 카테고리가 외규장각 의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조선시대 의궤를 만들 때는 왕에게 올리는 어람용 의궤하고 그다음에 관련 부처에 나누어주는 분상용 의궤 이렇게 두 종류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어람용 의궤는 왕이 보신 다음에 이제 강화도에 있는 외규장각이라고 하는 정각에 따로 모아서 보관을 했었는데 그 의궤들이 아시다시피 1866년에 이제 병인 양요 때 프랑스 함대의 침입으로 외규장각이 약탈당하면서 프랑스로 건너가게 되었고요. 이게 2011년에 귀환을 해서 이제 저희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제 현재까지 보관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의궤들을 통칭해서 외규장각 의궤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외교장각 의궤가 반환된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군요. 자, 그럼 외교장각 의궤의 그 고귀함을 만나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공간은 이제 외교장각 내부를 꾸며놓은 것 같아요. 근데 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물건들도 함께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외교장각 의궤 297책 중에 이 외교장각의 관리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교장각 형지안이 두 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는 이건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외교장각 안에 서가를 만들어가지고 탁자도 놓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왕대비가 책봉을 받을 때 받은 일종의 임명장입니다. 옥에다가 글씨를 썼어요. 이런 이게 옥책. 옥이에요? 옥에다가 글씨. 예, 금 맞습니다. 색깔로 네네. 글씨를 썼네요. 금리로 글씨를 채웠습니다. 이런 옥책. 아니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왕실의 족보나 선왕의 문집 같은 귀한 자료들을 외교장각에 보관했다. 이렇게 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외교장각이라고 하는 건물을 따로 지어서 이제 외교장각 의궤를 이렇게 많은 수량을 보관을 할 정도로 의궤가 상당히 중요한 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왼쪽에 보이는 것은 지금 비단으로 표지를 했죠. 이게 이제 외교장각 의궤 어람용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이 의궤는 배로 만든 표지거든요. 이거는 이제 분상용이라고 해서 이제 관련 부처에 나누어 주던 의궤입니다. 네. 확실히 격의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임금님이 보시는 거는 비단으로 꾸몄고, 네, 표지만 다른 게 아니고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보시는 요런 표제도 어람용은 비단에다가 써가지고 따로 붙였어요. 반면에 분상용은 그냥 먹으로 이렇게 쫙 써서 그냥 바로 표시를 했고요. 또 책을 묶는 방법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네. 여기 보시면은 이 노쇠 판을 이렇게 돼서 이제 국화 모양으로 장식한 못으로 박은 이제 장황 방식을 썼습니다. 네. 반면에 분상용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다 철로 그냥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데요? 네, 그렇죠. 별다른 네. 장식이 없죠.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기에도 어람용이 분상용에 비해서 확실히 격이 높은 책이다라는 거를 딱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람용 의궤는 그러니까 세세한 곳까지 디테일하게 아주 신경을 써서 만든 거네요. 네. 그 내지에서도 차이가 나요. 옆에 보시면은 이제 펼쳐놓고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딱 보기에도 어떤 게 어람용인지 바로 알 수 있겠죠. 왼쪽에 있는 게 어람용이고 맞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분상용이라는 말씀이죠. 네. 이 보시기에도 이제 종이 자체의 질감도 차이가 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자세히 보시면 어람용 같은 경우에는 종이가 색깔이 훨씬 곱고 더 매끈매끈한 그러네요. 종이.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급 종이인 초주지라고 하는 고급 종이를 사용을 했고요. 이제 분상용은 일반 한지 닭종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고요. 이거는 붉은 안료를 가지고 화원이 직접 손으로 자대고 다 그린 거예요. 줄 치는 분만 또 전문적으로 있다는 맞습니다. 네. 거네요. 화원이 이렇게 줄을 치게 되면은 전문 글씨 쓰는 사자관이 이렇게 글자를 해서체로 정갈하게 써내려가는 게 어람용의 제작 방식이고요. 야, 그만큼 어람용은 이제 분상용에 비해서 이제 격이 높은 책이다, 네. 그만한 품격을 갖춘 책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있는 또 세 권의 책은 역시 굉장히
화려하게 비단인가요? 네. 네. 지금 보시면 위에 이제 원래 표지, 원표지를 지금 위에 먼저 전시를 했는데요. 이 책에 지금 보시는 이거는 사실은 원래 표지가 아니에요. 프랑스에서 보관하고 있을 때 1970년대에 한번 개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원표지는 이렇게 따로 위에 보시는 것처럼 따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이제 지금 대부분의 의계가 다 이렇게 개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 표지 보시면은 표지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늬가 다 다릅니다.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전반까지는 이렇게 구름 무늬가 들어간 초록색 비단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18세기 전반에는 그 다음에 보시는 이런 연꽃 무늬가 들어간 연화문 비단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이 비단의 무늬도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이제 가리키셨던 책인데 이 가운데 책 같은 경우에는 무늬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네. 1746년에 영조가 사치를 금하는 령을 내리면서 이런 이제 화려한 무늬가 들어간 비단의 수입이 중단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어람용 의계도 무늬가 없는 이런 무문의 초록색 비단으로 표지를 삼게 됩니다. 그 왕실에서조차도 지금 현실의 어려움을 같이 공유를 했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이제 왕실이 나서서 먼저 이 근검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제 백성들이 따라한다. 요런 이제 관념을 바탕에 깔고 있는 거죠. 보러 오신 분들이 놓치지 않으시려면 좀 가까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까이 보셔야 문양이 좀 선명하게 다양한 문양들이 보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도록에는 확대된 사진을 수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제 도록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어람용 의궤라는 거는 품격 있게 만들어졌고 무조건 화려하게만 꾸민 건 아니고 그러면 정갈하게 품격 있게 만들어진 어떤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절제되어 있지만 섬세한 것이 바로 이 어람용 의궤의 미적인 감각 그리고 품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전시 소개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볼까요? 외교장각 의궤가 297책이라는 그 얘기만 듣다가 이 방 안에 와서 보니까 좀 실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의궤가 참 많구나. 네. 297책 중에서 이제 안쪽에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소개하는 의궤들과 교체하기 위해서 빼놓은 거를 제외하고 지금 여기 서가에는 245책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칸칸이 들어있는 게 실제 외교장각 의궤가 지금 이렇게 전시가 돼 있다는 말씀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어람용, 옛날에 왕이나 볼 수 있었던 장면을 지금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거죠. 기록물을 남기시는데도 굉장히 열심히셨고 정성을 많이 들였다는 게 이 공간에서 느껴집니다. 여기는 하나하나 상세하게라고 제목이 붙어 있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조선의 역사 하면은 그 조선왕조 실록을 먼저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이 조선왕조 의궤, 특히 이 외교장각 의궤랑은 어떤 뭐 차이가 있는 걸까요? 조선왕조 의궤의 기록물로서의 가장 독보적인 장점은 이제 상세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선왕조 실록하고 한번 대비를 해보면 그 특징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실록은 헌종실록이고요. 옆에는 이제 헌종 때의 수릉 이라고 하는 이제 왕릉을 이전하는 과정을 담은 이제 의궤입니다. 네. 헌종이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익종의 릉을 더 좋은 곳으로 옮기고 싶었어요. 그때 대신들이 릉을 이전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쉽게 정할 일이 아니다. 그 장면이 지금 실록에서는 이렇게 한 번의 기사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헌종이 제안을 했더니 신하들이 신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 예. 딱 이렇게 하나의 기사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때 이날의 이 사건을 실록이 아니라 의궤에서 확인을 해본다. 그러면 며칠에 걸쳐서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의궤의 기록을 확인을 해보니까 헌종이 제안을 하고 신하들이 신중해야 된다라고 한번 만류를 한 다음에 며칠 동안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헌종이 그러면 진짜 옮길 필요가 있는지 실제 현장에 한번 나가보자. 그런 결과 이제 옮겨야 되겠다라는데 이제 신하들도 동의를 하고 이전을 결정하게 되는 과정이 이제 의궤에는 그대로 다 담겨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어떤 궁궐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 서대문역 앞에 가시면은 경희궁이라고 하는 궁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경희궁이 1829년에 한번 큰 불이 나요. 그래서 이제 거의 전각 절반이 타버리는 네. 대화재였는데,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경희궁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겠죠. 그 과정도 의궤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전각 그림하고 의궤에 있는 건물 그림하고 비교해 보시는 재미도 전시실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거는 이 공사 현장에서 얼마나 이 자료들을 상세하게 의궤가 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미포상하식이라고 해서 네. 그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얼마씩 품삯을 줬는지를 적어 놓은 부분입니다. 이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표로 한번 아, 요 만들어 위에 봤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군요. 네네네. 네. 지금 장인과 모군이 네. 지금 품목, 월급이라고 돼 있죠. 한 달에 얼마씩 받았는지를 지금 표로 만든 거거든요. 이제 쌀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근데 1667년에 영령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데는 오히려 전문 기술 가지신 분들보다 그냥 보통 일꾼들이 쌀을 더 받았는데요? 네. 한 말을 더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네. 기술을 배워야 된다라는 말이 쏙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들은 반발을 이 당시에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장인들을 이제 그 부역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의무적으로 국가 공사에 동원이 되던 당시였기 때문에 이렇게 구말만 주더라도 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 뒤로 갈수록 네. 이제 이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1900년 영의정 공사 때를 한번 보시면 장인들에게 이때는 이제 일당으로 돈을 줬는데 네. 2.4냥을 줬잖아요. 그러네요. 네. 반면에 모군은 반밖에 안 줬습니다. 아, 여기서는 이제 바뀌는군요. 네. 이 시점이 되면은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을 하면서 장인들도 더 이상 부역제로만 운영되지가 않고 이제 제대로 된 품삯을 받고 일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누구한테 얼마를 줬는지까지도 다 의궤에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덕분에 이제 알 수 있었던 정보들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까지 앞에서 의궤의 가장 첫 번째 특징으로 상세한 기록이다라는 점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네. 두 번째 특징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의궤 한번 보시겠어요?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제사 지낼 때 쓰는 제기의 모습을 그림으로 아. 그려놓았습니다. 이런 그림을 도설이라고 하거든요. 도설이요. 그래서 의궤에 있는 이런 그림들은 사실 이제 책을 꾸미려고 그린 사파 같은 것이 아니라 네. 이제 내용을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다. 그래서 저희 전시에서는 이제 읽는 그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림. 있습니다. 네. 상준이라고 해서 이제 상준. 제기의 이름을 적고요. 수량도 적었습니다. 2좌 2개 이렇게 적은 거죠. 코끼리 모양이네요. 맞습니다. 코끼리 모양의 술 항아리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술을 담았던 기구인 거죠. 이 상준이라고 하는 이름만으로는 사실 어떤 형태인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기형을 정확하게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옆에다 같이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은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남겨두거나 할 텐데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다 그림을 그려서 근데 정말 똑같은 모양이에요. 네, 진짜 똑같아요. 한번 네. 비교를 해보시면은 목주름이라든지 어깨의 주름들도 다 오. 하나하나 이제 다 표현이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와. 도서를 이제 조선시대식의 표준화 지침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기한데요. 네. 진짜 잘 만들었네요. 네. 그 다음 도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네. 많이 어디서 본 듯한 이 고구려 벽화에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사신도? 네, 맞습니다. 네. 네, 고구려 벽화에도 사신도가 있지만 조선시대에도 사신도를 그렸습니다. 그러게요. 이거는 어. 고구려 벽화하고 좀 유사한 면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장례 때 썼던 그림이에요. 이 왕이나 왕비가 돌아가시면 관을 장례 치르는 동안에 관을 임시로 찬궁이라고 하는 이제 곽에다가 넣어서 이제 잠시 두는데요. 네. 그때 찬궁의 사방벽에 이 그림들을 붙여서 이제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아, 이게 동서남북의 수호신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찬궁 사수도라고 저희 이제 부르고 있는데 이제 재밌는 점은 찬궁은 이제 왕과 왕비의 장례가 끝나면 불에 태워버려요. 그래서 실제 유물로 남아 있는 게 없죠. 그러면은 만약에 의궤 속에 기록이 없다 그러면은 찬궁
이라는 게 안에가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알 수가 없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네. 사수도를 그려서 붙였다라고 하는 기록은 있지만 어떤 모습의 사수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이 의궤 도설입니다. 야, 근데 기록도 상세하지만 그림으로도 이렇게 세세하게 표현해 놨다. 네. 이거는 뭔가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의궤에 실린 그림 중에서 제일 일반에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반차도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제 그 그림을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이제 디지털로 구성을 한 이제 존입니다. 외규장각 의궤 중에서 가장 수량이 많은 의궤가 이 국장, 국왕과 왕비의 이 장례 관련한 의궤가 가장 수량이 많습니다. 그만큼 네. 중요한 의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장도감 의궤에 있는 반차도를 가지고 한번 이제 꾸며봤는데요. 네.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앞부분은 이제 그 국왕의 혼을 모시고 가는 가마가 주인공이 되고 네. 뒷부분은 국왕의 관 시신을 모시고 가는 가마가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 혼을 모신 부분은 생전의 국왕하고 똑같이 대우를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입던 옷을 이런 화려한 옷을 입고 이제 화려한 색상의 가마와 어마까지 동원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이 부분을 길의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그러네요. 하지만 이제 뒤로 가면은 이제 이 관을 실은 상여, 여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복, 누런 삼배 상복이나 아니면 소복을 입은 사람들이 중심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흉의장이라고 해서 왕의 발인 행렬이 길의장과 흉의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반차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떤 체험을 해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이 행렬, 효종의 발인 반차도에 등장하는 인물이 6천여 명이라고 해요. 6천여 명이요? 네, 6천여 명이 동원된 행렬이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 한 명 한 명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해볼 수는 없지만 이제 좀 재미있는 동작이나 기물을 들고 있는 주인공들을 저희가 이렇게 따로 카드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럼 제가 하나 고르면 될까요? 네네네. 네.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선택해 보시면 저는 가마꾼들이 가마를 이고 가는 카드를 들게요. 그래서 요거를 이미지 카드를 올려주세요. 올려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형상화되네요. 실제 네. 실제 반차도에 등장하는 그 색감 그대로 지금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습니다. 비어있던 자리에 들어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에 이 장면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설명도 볼 수 있고. 명기체여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국왕의 발인 행렬에서는 국왕의 관을 실은 대여 앞으로 그 국왕이 이제 나중에 저승 가서 사용하실 그릇들, 명기라고 합니다. 그릇들을 이렇게 가마에 싣기도 하고 이 왕이 생전에 받았던 뭐 금보라든지 이런 시호를 적은 옥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가마에 실어서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행렬이 그만큼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가마꾼만 해도 지금 12명이 한 가마를 이고 가고 있는데 그러면 행렬이 정말 6천여 명이 된다는 게 실감이 되네요. 이렇게 발인 반차도 이렇게 디지털로 보셨는데 이제 네. 실제 반차도 모습이 어떤지는 이제 바로 옆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 장면이 실제 효종의 국장도감 의궤에 있는 이제 대여 왕의 관을 싣고 가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가마꾼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이죠. 지금 이제 그림상으로는 다 표현되진 않았지만 실제로는 280여 명이 가마를 메고 교대로 이제 바꿔가면서 가마를 끌었다라고 합니다. 6천여 명의 행렬이었으면은 엄청나게 길었겠어요, 진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안내받은 전시를 보면서 느낀 거, 의궤는 굉장히 상세한 기록이다. 그리고 그림이 또 곁들여져 있는 기록이다. 그럼 이제부터는 어떤 또 전시가 펼쳐지나요? 네, 말씀하신 부분은 의궤의 기록물로서의 특징을 소개해드린 부분이었고요. 이제 2부, 여기서부터는 의궤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내용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관람하실 때는 키워드 3가지를 마음속에 좀 담아두시면 더 이제 전시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첫 번째 키워드는 의궤, 당연히 의궤로 꼽아봤습니다. 의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의궤는 국가와 왕실의 중요한 의례를 담은 책이다라고 해서 의례로 잡았습니다. 네.
그다음으로 의례의 핵심이라고 하면 의례마다 정해져 있는 예법이 있는데 그 예법을 잘 실천을 해서 의례를 잘 치르는 것, 이것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는 예로 예. 잡았습니다. 네. 의궤, 의례, 예,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 염두에 두시고 지금부터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만날 첫 번째 작품은 어떤 성대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장소는 창덕궁 인정전의 모습을 그린 장면인데요. 이제 왕세자를 책봉하는 의례인 책례 장면을 그린 작품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네, 이 가운데 보시면은 이제 왕이 앉아있던 의자, 어좌가 보입니다. 이 앞으로 문무백관과 종친들이 모두 도열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왕세자 책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나 왕실의 존속과 안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의례였기 때문에 이렇게 궁궐 중앙에 있는 가장 큰 정전에서 성대하고 장엄하게 의례를 치렀던 것이죠. 이 의례는 문효세자, 정조의 맏아들이었던 문효세자를 책봉할 때의 장면을 그린 것인데요. 이 과정이 모두 문효세자 책례도감 의궤라고 하는 의궤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앙에 어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마도 여기에 정조가 앉았을 것이고요. 이제 이 앞에는 테이블 위에, 탁자 위에 이제 기물이 놓여 있는 거 보이십니다. 이 기물은 왕세자에게 내려주는 왕세자의 상징물, 이제 왕세자 임명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임명장인 주책. 예, 밑에 있는 것이 실제 문효세자가 받았던 주책입니다. 이 주책과 왕세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인장, 옥인, 옥으로 만든 인장, 옥인, 그리고 왕세자에게 내리는 이제 당부의 말을 적은 교명, 이렇게 세 가지를 내려주면 이제 왕세자로서 책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공인하는 것인데요. 이 당시에 문효세자는 3살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그럼 이 행사에 참석을 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너무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이렇게 장엄한 의례에서 혹시 적응을 못할까봐 3살짜리가 견디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문효세자 책봉 때는 의식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보시는 이렇게 이제 왕세자를 책봉을 선언하는 이제 책 왕세자의 하고요. 그다음에 이 의물들을 가지고 따로 다른 전각에 있는 왕세자에게 가서 전달해 주는 의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제 수행을 했는데 그 내용을 이제 그 책례도감 의궤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실제 그 의궤를 좀 보러 가볼까요? 네,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이 방금 설명드렸던 문효세자의 책례도감 의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옥인, 그 문효세자에게 만들어서 하사했던 왕세자인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실물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전시를 하고 있고요. 비교를 해보시면은 생김새도 똑같고 이제 뭐 그 재질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는 이제 왕권을 이어간다는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한 그런 아주 중요한 행사였겠네요. 맞습니다. 이 왕세자를 책봉을 한다라는 것의 핵심은 말씀하신 것처럼 만인이 보는 앞에서 선포하는 것. 그래야만 이 사람이 후계자로서 공인을 받는 것이고, 그래야 거기에서 이제 정당한 왕위 계승이라고 하는 이제 효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성대하면서도 중요한 왕실 국가 의례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현재 왕에 관련한 의례입니다. 초상화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왕의 초상화인데요. 왕의 초상화는 따로 어진이라고 부릅니다. 초상화라 그러면 혼나요? 사실 혼난다기보다는 이제 왕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용어 선택이다. 이렇게 우리가 웃으면서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었겠죠. 네, 그렇죠? 그럼요. 이렇게 맞습니다. 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 이제 어진을 만들 때의 과정을 기록한 의궤가 있는데요. 이 의궤의 내용 중에 보면 어진을 대할 때 어떤 예를 갖추어야 되는지까지 다 적어놨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꼿꼿이 서서 어진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무조건 네 번 절부터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절을 먼저 하고. 네네. 이 어진을 제작하고 나서 여기에 이제 표제, 제목을 쓰는 의례가 있는데 그 의례의 과정을 보니까 전각 안에 어진이 이제 봉안이 되어 있고요. 전각 밖에 마당에 문무백관이 모두 이렇게 줄을 서서 씁니다. 이제
도열을 하고 이제 그 상태에서 4번 절을 올린 다음에 이제 글씨를 쓸 사자관이 들어가서 글을 쓰고 나오면 다시 문무백관이 4번 절을 하는. 어진을 그리는데도 그런 행사를 해야지 어진을 그리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이 어진은 단순히 초상화, 단순히 작품의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왕 그 자체와 똑같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왕에게 올리는 것 같은 극진한 예를 어진에도 올리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내용이 모두 의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는 어진은 미완성 상태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채색이 전혀 되어 있지 않죠. 이거는 어진의 세조 어진의 초본입니다. 아, 세조 어진이 원래 세조의 능 옆에 봉안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너무 해지게 되다 보니까 영조 때 세조 어진을 다시 그리게 됩니다. 네. 이제 그 과정을 담은 게 지금 보시는 의궤이고요. 그 영조 때 그린 어진을 보고 1900년대에 다시 한번 모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제작했던 초본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이 돼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왕과 관련한 왕의 거둔과 관련한 것은 결국 국가의 위상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가 없고 어느 것 하나 예를 갖추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외교장과 의궤 중에서 왕이나 왕실과 관련한 이제 의례를 담은 의궤가 대부분이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왕의 위상과 관련된 의례 보셨잖아요. 네. 이제는 이제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과 관련된 의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의궤는 보사 녹훈도감 의궤, 그 옆은 보사 복훈도감 의궤, 그 공신과 관련한 의궤입니다. 네. 그래서 숙종대 이 보사공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전국이 변화하는 모습을 좀 상세하게 살피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 녹훈도감 의궤와 복훈도감 의궤만큼 좋은 자료가 없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보사공신과 관련한 이제 인물들의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앞에서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이 사람은 김석주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숙종의 어머니의 사촌 오빠, 그러니까 숙종에게는 외척이 되는 인물이죠. 이제 서인의 한 사람이었는데요. 공신의 책봉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은전을 내려주거든요. 근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초상화를 그려주는 것이었어요. 아, 자기가 임의대로 그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초상화를 그린다는 것은 굉장히 영예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무나 초상화를 가질 수는 없었고, 네. 네, 이런 공신으로 책봉이 되면 이제 나라에서 왕명으로 그림을 그려서 내려주게 되는데 이게 엄청난 영예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보사공신은 한번 취소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그려졌던 그림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불태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나누어 주었던 이 화상과 그다음에 이제 공신의 증명서에 해당하는 교지 다 거두어 들여가지고 불태워 버립니다. 문제는 보사공신 같은 경우에는 취소됐다가 다시 복군이 됐잖아요. 네. 아, 이게 후대에 다시 그린 그림이라는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네. 불태워 버렸던 것들을 이제 복구가 되면은 다시 똑같이 다 그려서 내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훈 때 다시 그려서 내려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봐서도 녹훈을 줬다가 그걸 다시 패했다가 다시 복훈을 시켜주는 그 시대상이 또 얼마나 복잡했고, 예, 그랬는지 알 수가 있네요. 짐작을 할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복잡했던 정치사만큼이나 이 녹훈도감 의궤에서는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만큼 삭훈되었던 공신을 다시 복훈시켜 주면서 이제 그 공신들에 대해서 예로서 우대를 한다라고 하는 정신을 계속 이어갔다는 거. 그것이 이제 이 전시에서 녹훈도감 의궤를 소개해 드리는 사실은 본의입니다.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의뢰는 이제 왕실의 혼례, 가례에 대한 의궤인데요. 기존의 가례도감 의궤 하면 화려한 이제 반차도만 많이 보셨을 것인데 이번 전시에서는 가례도감 의궤를 이제 좀 예법의 차원에서 좀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첫 번째 보이는 전시품이 주자가례입니다. 주자가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 상을 치르고 뭐 제사를 지내고 그런 거에 대한
예법을 적어놓은 책인가요? 맞습니다. 네. 유교식의 이제 관혼상제를 정리한 책인데, 이 조선이 아시다시피 성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건국된 나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선은 국초부터 이 주자가래를 일반에 보급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사람의 이 관습이라는 게 금방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에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은 결혼식에 관한 이제 예를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유교식의 결혼식의 핵심은 친형이라고 하는 의례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제 요 면에 펼쳐져 있는 내용인데요. 친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혼을 할 때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결혼식을 올린 다음에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방식을 친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시집 간다라고 네. 하는 것이 이런 표현이 되겠죠. 하지만 당시에는 이 시집 가기 풍습이 잘 정착을 못했습니다. 이제 그때는 시집 가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 관습을 더 강하게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시집 가기의 반대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도 쓰는 표현이잖아요. 장가간다. 맞습니다. 네. 네. 그 당시에는 장가간다, 즉 말하자면 남자가 신부 집에 가서 결혼을 하고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거기에서 계속 생활을 하는 남귀 여가혼이 일반적이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반대로 신부를 맞이해서 데리고 오는 친형을 해라 하면 사실은 잘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보급이 잘 안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왕실이 택한 방법은 강제하기보다는 왕실이 먼저 나서서 친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범을 보인다. 맞습니다. 네. 이제 모범을 보이는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저 의궤가 그 예시가 되겠는데요. 네. 경종이 왕세자일 때 결혼했던 그 내용을 담은 경종 단위 왕후 가래도감 의궤입니다. 지금 펼쳐진 면이 왕세자의 친형의라고 해서 왕세자가 왕세자 빈을 데리고 궁궐로 돌아오는 친형 의례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세자임에도 일반 가정에 가서 신부를 맞고 다시 궁궐로 같이 돌아오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근데 왕세자 같은 경우에는 태종 때부터 이 친형을 이제 실행을 했는데 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일찍부터는 하지 못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반 가정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야 되는 것 때문에 왕이 이제 일반 사가에 가는 것은 이제 그 국왕으로서의 위모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왕은 친형을 못하다가 네. 중종 때가 되면 중종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바른 예법을 몸소 실천해서 모범을 보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제 친형을 시작을 하는 것이죠. 아,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면 왕도 모두 친형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왕이 사가에 가는 것은 이제 위모의 손상을 입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왕비로 간택이 된 신부를 별궁을 하나 지정을 해서 옮겨서 살게 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곧 이제 별궁이 곧 왕비의 집이 되는 것이죠. 처가. 그렇죠. 처가가 네.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왕은 별궁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고 궁궐로 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뭐 위모의 손상도 막을 수 있고 친형도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의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변칙적인 방법 같지만은 그래도 친형을 실천하는 왕의 모습을 보인다. 맞습니다. 예. 네. 앞에 가서 한번 그림으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친형의 장면도 이렇게 그림으로 남아 있군요. 네, 그 앞에 소개해드렸던 그 가래도감 의궤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에 모두 앞에서 보셨던 반차도가 붙어요. 이 반차도는 친형을 하고 나서 이 신부와 함께 궁궐로 돌아가는 장면을 그리는 네. 반차도인데 여기도 사람들이 많은데요. 네. 네. 근데 이 반차도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왕이나 왕비의 혼례에 관련한 반차도가 아니라 예. 후궁에 관한 후궁의 혼례 장면을 그린 반차도예요. 후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마도 교라고 해서 왕비가 타는 가마보다는 한 급이 낮은 가마를 탔고요. 이 앞쪽으로는 지금 이제 접혀 있습니다만 쭉 펼쳐도 왕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후궁의 예골 반차도에는 이렇게 가마, 신부의 가마만 그려져 있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펼쳐져 있는 의궤는 뭔가요? 네, 이거는 친경의궤라고 하는 것인데요. 친경은 왕이 직접 농사를 짓는다라는 뜻입니다.
왕이 친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실제 어떤 이제 곡물을 재배한다라는 것의 의미보다는 백성들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왕이 그 생업을 보호하고 장려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의미를 갖는 의례입니다. 네. 어쨌든 영조 같은 경우에 4번에 걸쳐서 친경을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와 네 번째에 의궤를 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그 친경 때 의궤가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의궤이고요. 근데 뭐 이렇게 기록이 빽빽하게 써 있지 않고 빈 공간들이 많네요. 네, 지금 보시는 이 면은 친경도라고 하는데요. 이제 왕이 실제로 밭에 나가서 이제 밭가는 행사를 할 때 누가 어떤 위치에 서야 되는지를 이제 글자로 적어서 표시를 한 그림이죠. 이거 자세히 보면은 매우 재미있습니다. 왕은 어디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친경위라고 해서 크게 써 있는 게 보이실 건데 네. 이 자리가 이제 왕이 서는 자리입니다. 사실 제가 친경의궤 이거를 보면서 왕이 도대체 밭을 어떻게 갈까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바지 걷고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모습이 상상이 안 돼서 도대체 왕은 밭을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봤더니 이 의례 때 하는 이 성장, 이 정식의 예복을 갖추어 입고 옵니다. 이미 옷차림에서부터 이제 느낌이 일을 오래 할 수는 없는 옷차림. 맞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복을 갖추어 입고 이 자리에 서는 거죠. 친경 위에 서면 요 아래 오추라고 써 있는 게 보이실 건데 네. 5번 민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네. 뭘 밀까요? 글쎄요. 쟁기? 맞습니다. 네. 네. 왕이 저 자리에 서면 쟁기를 맨 소가 앞으로 옵니다. 그럼 이제 왕이 쟁기를 잡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음악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네. 풍악을 울리면 그 음악에 맞춰서 왕이 5번 쟁기를 이렇게 미는 거죠. 이때 왕이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근시들이 쟁기를 같이 잡아줍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장중하고 엄숙한 의례의 장면이다. 이렇게 좋게 표현할 수가 네, 있겠네요. 뭔가 품이 많이 드는 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왕은 5번 미시고. 네. 더 재밌는 건 옆에 말씀하신 것처럼 왕은 5번인데 그 옆에 보시면 대신 칠추라고 써 있어요. 그럼 7번 민다예요? 네, 대신들은 7번을 해야 되고요. 그 옆에 이제 대헌구추라고 돼 있습니다. 네. 9번 미는 사람도 있네요. 네, 사원부의 관원들은 9번 쟁기질을 하는 것이죠. 음. 이렇게 왕과 대신들, 관리들이 품계에 따라서 쟁기질을 해야 되는 숫자까지, 횟수까지 다 적어 놓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친경 의례에 같이 참여했던 인근의 농민들이 나와서 이제 씨 뿌리면서 이 친경 행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왕은 비록 5번밖에 안 밀지만은 그만큼 농사는 그 시대의 중요한 산업이었다. 라는 걸 보여주는 또 기록이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네.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왕이 손에 흙을 묻혀서 쟁기를 잡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만큼 백성들을 위하고 생각하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래서 이제 친경 의궤가 이 농업을 장려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신을 계속 다지기 위한 그런 의미를 갖는 의례였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요 앞으로 가시면 관련한 이제 다른 자료들도 있는데요. 친경 의례를 행할 때 처음에 이제 그 선농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농경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게 이제 시작이거든요. 네. 지금 여기 보시는 요 부분은 이제 선농단에서 올리는 제사의 이제 의례 절차를 이제 규정을 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농단 제사와 이제 보셨던 친경의궤 2가지를 통해서 이제 조선시대 왕이 이제 백성들의 생업을 보호하고 권장하는 의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것들은 이제 왕시대 의례와 또 신하에 대한 예우 그리고 백성들에 대한 어떤 배려 그런 것들을 왕실이 몸소 실천한다. 모범이 된다라는 것들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조선 사회가 꿈꿨던 이상적인 사회는 어떤 걸까요? 네, 의례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이상적인 사회 모습을 이제 저희 전시에서는 이제 질서 속에서 조화로운 사회 이렇게 한번 이제 그려보았습니다. 질서 속에서 조화롭다라는 것은 이제 각자가 자신의 역할에 맞는 다른 예를 실천을 하고 그럼으로써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 이제 그것을 축소해 놓으면 축소판이 바로 이제 왕실 잔치가 아닐까 싶어서 네. 이제 마지막 3부는 이렇게 왕실 잔치 진찬례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지금 저희 앞에는 이제 의궤가 놓여 있는데요. 이거는
진짜 의궤의 원본인가요? 아닙니다. 이번 전시를 위해서 저희가 복원 제작한 의궤입니다. 그래서 아, 자유롭게 그렇군요. 만져보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표지도 비단으로 돼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네. 이 어람용 의궤의 특징을 그대로 다 살려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왕만 볼 수 있었던 책을 이제 내가 본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찬찬히 살펴보실 수 있게 비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람하러 오신 분들이 이제 왕이 된 느낌으로 직접 체험을 해보실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어람을 의궤를 보실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의궤는 사실은 외교 장각에 보관이 되어 있었다가 프랑스로 건너갔지만 이제 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영국 도서관에 소장을 하게 되어서 귀환 대상은 되지 못했습니다. 네. 다만 저희가 이 고화질 이미지를 이제 그 협조를 받아서 이제 제작을 한 것인데요. 이 의궤는 1809년에 순조가 할머니인 해경궁 홍씨를 위해서 열어준 왕실 잔치의 과정을 담은 의궤입니다. 이 앞에 보시면은 이제 그 당시의 잔치 장면을 이렇게 장면마다 도설로 그려서 와. 왕실 잔치의 화려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야, 진짜 화려했겠는데요. 그리고 뒤쪽에는 이제 당시 이 잔치에 참여했던 악공들의 모습도 이렇게 그림으로 다 그렸습니다. 네. 이 그림이 섬세하고 그리고 굉장히 채색도 화려하게 되어 있어서 이 그림을 보고 당시 그 잔치의 모습을 재현해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방도 이때 쓰였던 뭐 악기들이라든지 그런 뭐 병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재현해 놓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의궤의 도서를 보고 이 당시의 잔치 장면을 구현을 해 보았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 병풍 얘기하셨는데요. 네. 이 당시에 이제 해경궁 홍씨의 자리 뒤쪽에 설치했던 병풍과 비슷한 유형의 병풍으로 저희 소장품을 지금 전시를 했고요. 그 앞으로는 궁중 음악에서만 사용하는 이제 특징적인 악기인 편종이나 편경 그리고 옆에 보시는 대형 북이죠. 건고 이런 화려한 국악기들을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제 앞에 있는 악기들은 궁중 연회에서만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밖에서 연주하는 음악에는 이런 악기들이 쓰이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궁중 연회라든지 아니면 이제 종묘 제례라든지 이런 국가 행사에서만 사용하던 악기들입니다. 네. 그만큼 왕실의 그 행사에서의 그 위의와 규모감을 느낄 수 있는 악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 편경하고 편종은 익숙한데 나머지 악기들은 굉장히 생소해요. 네, 이 궁중에서만 사용하는 독특한 악기들인데요. 몇 가지 소개 한번 드릴까요? 이 옆에 있는 이거는 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그 예. 웅크리고 있는 호랑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기는 합주가 끝날 때 연주하는 악기인데요. 뭐 어떻게 연주하는 거예요? 저건 뭐 북채 같은 것도 있는데요. 네, 저 북채를 가지고 저 그 어의 머리를 뭐 정수리 부분을 보시면 좀 달아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 북채를 가지고 어채라고 하는데요. 어채를 가지고 저 호랑이의 머리를 탁탁탁 내려친 다음에 저 갈기를 쓱쓱쓱 이렇게 긁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그 옆에 보시면은 절구통처럼 생긴 악기가 있는데 저건 축이라고 하거든요. 어랑 세트입니다. 이거는 합주를 시작할 때 연주하는 것인데 네. 이거 어떻게 소리 낼지 좀 감이 오세요? 글쎄요, 저거는 뭐 위에 손잡이가 있는 걸로 봐서는 열었다 닫나요? 네, 저 손잡이를 절구질 하듯이 쿵쿵쿵. 아, 손잡이만 왔다 갔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아, 이렇게 3번 쳐서 이제 합주의 시작을 알리는 악기입니다. 평상시에 이 국악에서는 이제 뭐 사대부가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국악기와는 많이 다른 모습들이죠. 이런 악기들이 그 당시에 사용이 됐다라는 것을 이 의궤에서 도설과 또 의주 내용에서 다 확인이 가능해서 당시에 이제 진짜 모습이 이렇게 재현해 볼 수 있었습니다. 순조가 해경궁을 위해서 베풀어준 이 잔치 실제로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었는지를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영상을 보시면서 당시의 왕실의 잔치는 이런 구성으로 이루어졌구나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데요? 가볼까요? 네.
지금 뒤에 보시는 이 영상이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의궤의 그 해경궁 홍씨를 위해서 베풀었던 왕실 잔치의 내용을 이제 구성한 영상인데요. 1809년이 이제 해경궁이 관례, 그러니까 성인식을 치른 지가 60주년 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이 순조가 할머니를 위해서 이제 잔치를 열고 새 옷감을 진상하는 의례를 베풀었던 거죠. 그러니까 손자가 베풀어 주는 잔치에 또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보시면 더 행복한 영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하물며 왕인데도 할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극진한 예를 다 하는구나, 이런 점도 같이 포인트로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쭉 이 특별 전시를 보면서 어람용 의궤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왕실에서는 어떤 행사를 치렀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왕실 잔치까지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의궤는 조선의 통치 철학과 또 예법에 따른 의례 경험이 이렇게 모여진 어떤 정말 꽃을 피운 정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너무 전시 내용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정리해 주신 멘트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시를 보면서 이제 관람객들이 마지막에 이제 얻어 가셨으면 의도했던 것은 어람용 의궤라는 것이 왕을 위해서 만든, 정성스럽게 만든 책이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의궤의 내용에는 이제 조선이 중시했던 에 따른 의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두 개만 기억을 하고 가셔도 이 전시의 의미가 충분히 이제 전달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끝부분에 와서 궁금해지는 건 조선 이후에는 이 의궤는 어떻게 더 진행이 됐는지가 궁금해요. 네, 사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1897년에 이제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조선은 이제 그 역사의 막을 내리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 의궤를 만들고 계승하는 정신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네, 여기 지금 보시는 이 의궤가 이제 고종이 황제에 즉위하는 그 의례, 즉위식의 과정을 담은 의궤. 입니다. 이 국채는 이제 왕조가 아니라 황제의 나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중요한 의례는 이렇게 의궤를 통해서 기록으로 남긴다라고 하는 정신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한제국으로 계승된 이 의궤의 기록 정신을 저희도 이어받아서 이렇게 전시라든지 학술 연구 총서로 이제 외교장과 의궤의 내용을 국민 여러분들께 공유드리려는 노력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 외교장과 의궤가 처음 반환됐을 때 기쁨,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만나서 이 전시를 보는 또 설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 기록문화를 잘 계승해서 10년 후에 또 다시 만날 의궤의 모습은 어떨지 상상만 해도 또 즐거워지는데요. 네, 그때는 더 풍부하고 더 상세하고 더 다양한 이야기로 아마 국민 여러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설명 드렸는데 이 전시 보신 소감 어떠셨어요? 저는 이 외교장각 의궤의 그 방대한 양의 기록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요. 그리고 정말 그 색감 하나하나 아주 세세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남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고, 정말 이런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잘 앞으로 보존, 계승해 나가야겠다는 거를 저도 느낀 것 같아요. 네, 저희 전시에서 의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거 받아가시게 된 것 같아서 설명드린 저도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의궤 전시 보러 오면서 조금 걱정되기도 했거든요. 너무 저한테 어려우면 어떨까 했는데 오늘 아주 쉽고 또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특별전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